비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그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특히 킨텍스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작년에 지은 아파트가 전용 84가 뭐 10억 중반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아파트가 비싼지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을 텐데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11월 달 다음 달에 개통이 되는데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요. 예.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의 출입구가 어디 있냐면 백마역 바로 옆에 지하철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개통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풍동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문산, 파주, 문정 가기는 아주 쉬워져 저기죠. 네. 10분대 이내로. 네. 그리고 또 동해까지 연결된 서부 외곽 고속도로나 이런 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광명까지 뚫리게 됩니다. 네. 광명에서 수원까지 뚫리게 되고 예. 수원에서 평택, 천안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이쪽 이제 일산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요 고속도로 교통 호재가 하나 생긴 거죠. 네. 그게 가장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호재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잠깐 얘기했는데 GTX는 정말 교통의 혁명입니다. 혁명. KTX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 40km에서 KTX가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백마역에 이제 거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거주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급행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 차이인 거죠. 대곡역에 가서 네. 갈아타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의 코엑스에 근무한다 그러면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삼성역까지 18분밖에 안 걸려요.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이 일산은 정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손가락 안에 꼽혀요. 네. 늘 매년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 일산 동구가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 서구, 덕양구도 좋지만 어쨌든 일산은 살기 좋은 도시니까 굳이 이제 강남, 삼성 근처에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18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네. GTX는 거의 교통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만약에 이제 계속 이제 언젠가 개발이 되겠죠. 좀 늦춰질 수는. 테크노밸리가 킨텍스 근처. 네네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 분당에 비해서 일산 집값이 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네.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족 도시가 아니라서. 예. 그런데 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합해서 2만 명이 넘게 이제 전문가들이 네. 들어오게 되고 또 특화되어 있습니다. VR이나 AR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으로 또 방송 영상밸리라고 해서 지금 EBS가 들어와 있고 SBS, MC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같은 경우에 또 CJ 아레나 같은 공연장 같은 경우에 CJ 아레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천만 명이 관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BTS가 만약에 아레나에서 공연을 하면 국내 사람들만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산의 호텔이 다 동나겠죠. 또 맛집마다 문제성시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레나가 공연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이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킨텍스 제3전지장이 이제 예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전지장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코엑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JDS라고 해서 남북 경제특구 개발 대북 리스크가 여기는 늘 존재하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북한하고 나중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일산 파주가 중심 거점 도시가 됩니다. 더 먼 미래를 보면 현 정부가 꿈꾸듯이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대곡역에서 타고 백마역을 지나서 유라시아까지 횡단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장기적이긴 하지만 언젠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요소이고 무엇보다도 일산은 살기 좋은 자족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제가 37평 가장 많이 오른 37평을 예로 이제 지금 올 초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37평이 5억이었습니다. 매매가가 5억이었고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와서
6억 5천이 된 거예요.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매매가. 그럼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임대차 3법 그거를 발표한 뒤에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5억이 된 거예요. 네. 다시 갭 차이가 1억 5천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2030 세대 개투한다고 뭐 패닉 바잉한다고 막 야단치는데 저는 정말 열정 바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서울 중위 가격이 7억이었고 2018년도에 8억, 2019년도에 9억, 지금 10억 300이 넘었습니다. 매년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17년도에 패닉 바잉한 그 30대 뭐라 그럴 겁니까? 30대, 20대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냐면 그 친구들은 IMF를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지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일산 동구만큼은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오릅니다. 주관적이긴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창릉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할 거냐? 5년, 6년 뒤겠죠. 빠르면. 그럼 5년, 6년 동안에 이 아파트, 일산 동구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10월달, 지금 올해 오른 것만 1억 5천인데 앞으로 5년, 6년 뒤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한답시고 내가 내년에 1,600가구 뭐 선분양 해줄 테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건 정말 무모한 발상인 겁니다. 1,600가구를 제외한 몇십만 가구를 그럼 또 기다려요. 사기 신도시 생길 때까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이면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다 적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되게 공급이 됐었는데 90%가량 민간 공급이었거든요.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 10% 공급하는데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뭐가 됩니까? 평생 한 곳에서 그냥 임대주택 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자본, 토지, 노동.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입니다. 왜 자본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 뭔지 아십니까? 토지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토지의 가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자본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저는 한시라도 빨리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파트가 열일해서 내가 회사 다니는 근로소득만큼 벌어들입니다. 어쩌면 이 수도권은 더 많이 벌지도 몰라요. 그래서 20, 30대가 뛰어든 거예요. 자기 월급만큼 아파트가 벌어다 주니까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본소득인 겁니다. 자본소득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자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자는 것. 적어도 1가구 1주택은 살 수 있도록 규제를 다 풀어놓자는 거예요. 지금 왜 전세 난리인지 아십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냐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때려잡자로 그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전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세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이죠.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다 청구하니까 전세 나올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분양권 상환제라든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 저는 일시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데 자 창릉 3기 신도시 6년 뒤 일입니다. 그 사이에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년 뒤에는 들어가서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시장 공급에 뭐 수요 공급에 맡기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난리인 겁니다. 제발 수요를 지켜주자는 거죠. 그러려면 재건축 재개발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조합원들 이익 조합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받자는 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순리에 일시적으로 좀 맡겨놓자는 겁니다.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 6년 뒤에 입주할 그 중간에 입주할 물량이 없으면 안 돼요. 3년 내에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전세든 매매든 물량을 빨리 공급해야만
이 대란이 끊어질 겁니다. 이 대란이 끊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게 진짜 6년 뒤 창녕 상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파트 주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점점 빈익빈 부익부 어떤 양분화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사고 무주택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한시라도 빠르게 주거 안정을 꾀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전세 낀 물건을 갭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전세 끼면 뭐가 좋으냐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가격이었던 3억 5천이 전세가 있는데 내가 1억 5천 투자해서 5억 아파트 지금 마련해 놓고 몇 년 제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 할 때까지 열심히 벌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때 이제 3년 4년 뒤에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억 5천 투자한 그 전세 주인한테 내가 이자를 줍니까? 한 푼도 안 주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담보대출을 3억 5천 받으면 은행에 많은 이자를 내게 될 텐데 전세 자금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는 단 한 푼도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정말 늦은 말이야 꿈을 이루게 되는 창릉 3기 신도시 기다리는 것도 가점이 되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점이 안 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뭐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저는 하루빨리 사는 게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탈 수 있는 사다리의 마지막 저는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 앞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하시면 네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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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하시기 너무 힘들겠다. 말이 너무 많아서 네, 기도. 편집 안 하는 영상 있으면 여기 넣어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또 고모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아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 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그래, 저런 저렇게 사람 막